안녕하십니까.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세입니다. 이번에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출시 2주년을 맞이하여 8월부터 업그레이드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유익한 건강 정보들에 대해서도 유익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아메이와 HM파마는 약 5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실제 어떻게 식생활 습관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지표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즉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한 결과와 건강 설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배변 관련 복통, 가스, 복부팽만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변 관련해서 배가 만성적으로 아프고 배변 후에 복통이 더 심해지고 식사 후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 차는 느낌이 불편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의 높낮이에 따라 스스로 느껴지는 장 건강 관련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장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운동을 하시는지, 얼마나 피로도가 많으신지 또는 스트레스가 많으신지에 있어서도 정말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큰 부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운동을 매일같이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로가 매우 심하신 분들 또는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을 많이 할수록 장내 미생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피로도나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은 분들이 피로도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습관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확인했는데요. 채소의 섭취, 과일의 섭취, 그리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의 섭취는 많으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신다든지 짜게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섭취 정도에 따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일상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년을 맞아 결과 리포트의 식단 가이드가 더 정교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설문 응답만을 토대로 지중해식, 저포드맵 식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추천해 드렸다면 8월부터 업그레이드되는 리포트에서는 고객분들의 건강 관련된 장내 미생물의 분석 결과와 식생활 습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의 식단을 정교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식단이고 이는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대쉬 식단은 Diet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의 줄임말로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그리고 일부 우유나 계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 식단,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저포드맵과 지중해식 식단, 총 5가지의 식단으로 저희가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각각 식단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과 대쉬 식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 물질 중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 즉 가바나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감마 아미노뷰티릭 애시드라고 하는 가바로서 이는 신경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도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인드 식단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다양한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마인드 식단은 장내 단세지방산을 생성하는 미생물 증가를 통해
장, 뇌, 축이라고 하는 겉브레인 액시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이나 어류, 다양한 채소 등으로 구성된 식단은 뇌 건강에 이로운 가바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뇌 기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시 식단입니다. 고염분 식품의 섭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유익한 대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고혈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장내에 있는 미생물과 혈관 수축성 고혈압은 관계가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러한 인식을 뒤집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혈압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지오텐신-2라는 물질을 강제로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쥐에게 이 엔지오텐신-2라는 물질을 주면 혈압이 증가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장에 미생물이 없는 쥐에 엔지오텐신-2를 줬을 때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엔지오텐신-2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간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외에도 실제 장내 미생물이 혈압을 올리는데 크게 관여한다는 것이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혈압을 가지신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로 나타내는 즉 단세지방산의 양이 많고 피칼리박테리움이나 로제베리아와 같은 미생물의 수치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단세지방산의 양이 적고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미생물 외벽 껍질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 혈중에서 더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대시 식단을 하면 기존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서구화된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장내 F-OVB, Firmicutes over Bacteroidetis라고 하는 미생물 지표가 감소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F-OVB는 Firmicutes와 Bacteroidetis라고 하는 두 종류의 미생물을 비율로 수치화한 지표로 대사질환, 심혈관계 질환, 비만이 심한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시 식단을 하게 되면 F-OVB가 감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증가하며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시는 장 투과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한 장 면역 시스템에 도움을 주어 혈압 감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아주 좋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내 유익균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섭취가 많아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대표적 유익 대사체인 단세지방산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2020년 뉴트리언츠에 나온 논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하게 되면 파이버의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고 가공이 적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풍부해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유익균이 증가하여 장의 항상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장내 이상 발효를 감소시켜 과도한 이상 발효로 인한 장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미생물들을 감소시켜서 장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포드맵과 관련된 레퍼런스 논문은 심각한 설사를 동반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포드맵 식단을 주었을 때 장내 비피도박테리움 아돌리센티스와 같은 미생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비피도박테리아는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비피도박테리아라고 해서 다 좋은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혹가다 장의 투과성, 즉 장 누수를 증가시키고 장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피도박테리움 아돌레센티스라고 알려져 있는 균주입니다. 이러한 균주들이 저포드맵 식단을 통해서 감소하고 이를 통해 장의 항상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당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시테리언 식단인데요. 플렉시테리언은 유연한 채식주의자라고 불리며 채식주의 중 가장 덜 엄격한 식단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물성 제품을 적당히 섭취하면서 채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식단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함으로써 포스트바이오틱스 점수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식단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식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5급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313명에 달하는 플렉시테리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라크노박테리움이라든지 클로스트리디아스가 증가함으로써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는 식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로 구성된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파이로케미컬들이 분해되면서 단세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생활과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새로 개편되는 결과지에서 나오는 강력하고 정교해진 5가지의 식단 가이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8월부터 업그레이드되는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를 체험해 보시고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도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도 추천받아 마이크로바이옴과 식습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